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여러분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학과 소개를 잠깐 좀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저는 메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인연이라고 하는 걸 되게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방금 좀 전에 쉬는 시간에 뭐 전주에서도 오고, 그죠? 뭐 여러 군데서 안산에서도 오고, 정확히 뭐죠? 여수인가요? 이렇게 오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이제 2020년 21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으로 만난 게 아마 대단히 중요한 또 누군가가 점주해 준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시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장례지도과를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 인연을 끝까지 잘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는 이게 학과 마크예요. 마크고 2002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학과가 초창기에는 60명 정도의 모집 정원을 했다가 80명까지 올라갔다가 학생 수가 자꾸 이제 줄어들고 출생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6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40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30명으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이거는 뭐 물가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사회 구조가 그렇죠. 출생 인구가 워낙 지금 없어요. 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졸업생은 18기까지 졸업을 했어요. 제가 이거 약간 미스를 했는데 약간 830명 정도가 지금 졸업생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여러분 내년이면 2020년 내년이면 여러분 20년 주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과에는 두 분의 지금 전임 교수님이 있어요. 제 이름 저기 있다 그죠? 저와 함께 여러분 면접은 김철재 교수님 있고 우리 조 교수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6분 정도의 겸임 교수님이 계세요. 외부에서 이제 그 산업체를 직장을 다니시던 경영을 하시면서 또 이제 학위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 여러분 현장과 중심이 되는 그런 교육을 담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집에 이제 가시면은 가훈이 있죠. 가훈이 있는 것처럼 학교에는 뭔가가 이제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죠? 우리 이제 장례지도과 교육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창의적인 사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이 어렵고 뭐 부딪혀서 내가 해결해 나가고 또 어려운 유가족이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가 거기를 슬기롭게, 그죠? 그분들 잘 이렇게 대응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고방식, 창의적인 사고하는 게 이 장례 분야에 내가 그래도 참 지금 몸담고 있고 잘하고 있어, 좋아, 뿌듯해. 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좀 전에 잠깐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20년 후에 우리 미래 사회에 이 장래 분야를 짊어지고 가야 될 여러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명품 장래 지도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찾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있어가지고 좀 정직하고 또 이해를 좀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곁들여서는 당연히 인성이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살아 계실 때는 외모를 이렇게 보면서 뭐 존경하고 뭘 하지만 막상 돌아가시게 되면은요, 되게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앞에 있을 때는 열심히 잘하고 갔다가 뒤에 돌아서서는 험담하고 요가 함부로 다루는 그 이중적인 그런 인격 성격은 제일 지양해야 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인성도 겸비되고 또 창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또 현장 중심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또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이 장래는 여러분 융합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IT가 필요하고 장래가 필요하고 메이크업이 필요하고 장래가 필요하고 꽃이 조경이 필요하고 장래가 필요하고 이게 뭐 서로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융합이 되어 있는 분야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육도 여러분한테 좀 잘 시켜보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구상을 가지고 우리죠 새로 들어오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온 여러분한테 교육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주는 그런 건 아니고요. 꾸준히 2002년부터 꾸준히 해왔던 자료들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글씨가 보이나요? 읽은 것이죠. 여기 2007, 8년쯤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그 전부터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일본을 갔습니다. 가서 한번 보자는 거죠. 일본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분야는 우리보다 훨씬 더 빨라요. 이런 걸 자꾸 벤치마킹을 해서
생각이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그죠? 이렇게 하고 또 외국 분들 부르고 중국이라든지 그래서 일본 분들 이렇게 불러서 초청 특강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가 캠퍼스는 크지는 않아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인지도가 나쁘지는 않다 그죠? 여기 보면 이제 WCC가 뭐냐면 월드 클래식 칼리지라고 해가지고 세계 수준의 전문 대학이에요. 이게 2011년도에 최초에는 교육부에서 7개 전문대학 145개 가운데 7개 대학을 찍어서 이건 정말 괜찮은 대학이다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 7개 중에 우리 학교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학교는 어떻든 캠퍼스는 작지만 굉장히 내실 있고 나름대로 학교에 대한 인지도 높아요. 그거는 충분히.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혼자 다 못해요. 여러분 취업도 시키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산학제, 산학협력 교류를 계속 이렇게 맺어오고 있고요. 또 어려운 학생들 여러분 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이렇게 좀 많이 모아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아리 활동을 좀 합니다. 학생 수가 많지가 않아서 특히 이제 우리 지금 1학년, 2학년 좀 몇 명 있지만 작년 올해 이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올 수업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들의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장은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 옆에 보이시죠? 재물 갖다 놓고 뭐 용품도 있고 보인다 그죠? 뭐 저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면접 보는 그 앞 공간에서는 붓글씨도 쓰고 또 돌아가신 분야들 여러 위생 처리에 관련된 그런 공부도 이렇게 하고요. 또 요 건너에 8207이라고 하는 게 여교실 공간은 거의 비슷해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염습이라든지 뭐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밖에 없지만 또 모집인이 30, 4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실습 공간이 3개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습은 충분하게 여러분들 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는 특수화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가 이제 외부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교육부에서 많이 받아요. 그 받은 돈들 다 여러분한테 갑니다. 그래서 초청 특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뭐 단발생이 됐든 뭐 몇십 시간이 됐든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산업체에 많이 다녀요. 또 여러분 다른 학교보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장 실습 2학년 1학기 마치면 한 달 동안 현장 실습을 갑니다. 거기서 아마 많은 것을 얻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제 제일 중요한 교육 목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품 장래 지도사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인프라라든지 이런 각자의 노력이라든지 그죠? 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회에서 대전보건대학 장래 지도과 나오면 정말 괜찮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그거 정말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 졸업생들한테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전공 소개입니다. 장래가 뭐예요? 장래.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관원상제 그죠? 자, 통과 의례입니다. 자, 여러분 태어나서 1년 지나면 뭐 하죠? 돌잔치 하죠. 돌잔치 주인공이 마지막 피날레가 돌잡이 하죠. 여러분 다 해봤죠? 여러분 각자 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뭐 나요? 연필도 넣고 책도 넣고 종이도 뭐 그죠? 돈도 넣고 뭐 마이크도 막 넣잖아요. 그럼 엄마가 뭘 잡으래요? 돈 잡으라고요. 뭐 마이크 뭐 연예인 되기 전에 뭐 마이크 잡으라고. 어쨌든 돌잔치 주인공이 그 역할을 해요. 자, 그럼 커서 결혼식을 해요. 신랑 신부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죠? 신랑 신부죠. 웨딩 마치 우리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쭉 성장을 하다가 나이 61세에 뭐 하죠? 환갑 잔치하죠. 환갑 잔치에 잔치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다가 쭉 해서 장례식이야. 장례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신 분은? 저 안치 냉장고에 있고. 그죠? 다른 누군가가. 근데 돌아가신 분이 없으면 장례식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이라면 주인공이 역할을 못하는 게 장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공 역할 대신에 과거 옛날에는 전통에서 누가 했냐면 가족 중심으로 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누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옆에 이제 상해를 내고 앞에 이제 쓰시던 거 쭉 해서 이 전통 가족 마을 공동체에 어떤 행사를 했네요. 자,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산업사회가 되다 보니까 농촌에 사람이 없어. 도시화가 돼버렸어. 그럼 그 장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었네? 몇 억짜리 차를 수입해 와서, 그죠? 전문가에 의해서 막 움직이고, 그리고 만약 무엇을 이렇게, 그죠? 그리고 뭐냐면 하는 이제 전문 서비스 산업으로 변해버렸네요. 그죠? 이 변해버리니까 전문 서비스로 변해버리니까
또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맞는 뭐? 전문 인력이 필요하죠. 그 전문 인력이 장례 지도사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변해 오고 있더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장례 지도사는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아까 봤는데, 고인이 돌아가신 분은 주인공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가족, 과거에는 마을에서 누가 해주는데 지금 마을에 사람이 있어야지. 또 장례 분야에 아는 사람이 없네요. 절차를. 그게 방금 얘기했던 이 전문화가 되어버리니까 장례 지도사가 그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장례 지도사가 유가족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유가족 뭘 해야 될까요? 혹시 우리 친구 종교가 뭐 있어? 종교? 종교 없습니다. 뭐 없습니다. 저희는 불교요. 불교, 기독교. 자, 무교, 불교, 기독교야. 그럼 장례식은 똑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그게 맞춰서 불교면 불교에 맞춰서, 그죠?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고, 또 예를 들면 돌아가신 걸 매장을 할 거예요, 화장을 하실래요, 장례는 이틀 하실래요, 3일 하실래요, 4일 하실래요, 그죠? 그런 것들 안내에 맞춰가지고 절차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또 고인 정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학교에 오늘 면접 보러 올 때에 머리도 감고 세수하고 옷 갖춰 입고 어떤 거 맞죠? 돌아가신 분 저 세상으로 간다고 하실 때에, 그죠? 또 깨끗하게 뭘 해야 되는데 가족이 슬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누구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또 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또 여기 보면 의례 지도, 뭐 장례 절차인데, 제사를 지내고 의례를 해야 되니까, 자, 상주님 나오세요. 술 한잔 하고 절하세요, 그죠? 뭐 이렇게 안내를 또 해줘야 됩니다. 장례 절차 단계별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 것도 또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고. 또 장례 예를 들면 뭐 시설 이용 안내,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을 해요? 봉환당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이 이제 뭐죠? 국가유공자야. 6.25 전쟁 때 참전을 하셔서 국가유공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현충원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또 화장실 사용이 무료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장례 지도사가 안내를 해주고 예약을 해주고 준비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또 다양하게 배워야 되는 게 또 이 분야입니다.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인 정리인데 교통사고 났어요. 이따 설명하겠죠. 교통사고 났어요. 얼굴이 막 이렇게 많이 손상이 됐어요. 그럼 마지막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픈 심정, 그죠? 어쨌든. 자, 이런 일들을 우리 이제 장례 지도사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될까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장례 역사와 종교, 무교, 전통 장례 이렇게 발전해 왔어. 불교 장례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례는 어떻게 해요? 천주교 장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이런 이제 교과목도 이렇게 배우고, 그럼 주도막이 뭔지, 우리나라 어떻게, 장례가 어떻게 전해왔는지, 제사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그죠? 이런 인문학 교과목이 한 25% 정도가 됩니다. 2년 동안 배울 때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 시설 관리, 장례식장이라든지 뭐 묘지 시설, 공원 시설, 화장 시설, 그죠? 이런 자인장 시설, 이런 시설을 관리 운영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경영하게 되든지, 특히 이제 장사 행정, 장사법, 묘지를 함부로 매장을 저기 하면 안 돼요. 만들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안내를 좀 해야 돼요. 이런 사회과학이 한 25%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 몸 중심입니다. 폐과, 뼈 어떻게 생겼고, 대부분 사람들이 질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럼 질병이 어떤 건지, 또 법의학, 돌아가신 분은 말을 못해요. 이런 내용도 또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안치간염, 보건, 이런 보건 기초 의학도 한 25% 이렇게 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몸으로 체득하고 뭐 해야 될 때, 염색이라든지, 붓글씨도 쓰고, 또 메이크업도 하고, 뭐 등등, 그죠? 봉사활동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담당합니다. 이게 보니까, 문과예요? 이과예요? 이게 이제 융합된 학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구별도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이 교과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중에 특성화고를 나오든 일반계를 나오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공부하는 데는. 그래서 약간의 그죠? 뭐 좀 더 잘 알고 못 잘 알고 뭐 차이만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서예를 이렇게 서예 왜 배울까예요. 우리 저기 학생 교복 입고 오는데 보니까 여기도 이런 명찰이 있네, 그죠? 명찰에 달듯이 누굽니다라고 명찰 달듯이 돌아가신 분 관 위에다가 안에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다,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찰이라고 그러지만
관위에 덮는 이거는 뭐냐면 명정이라고 그래요. 이건 명정을 다 써야 됩니다. 그런데 잘 못 쓰면 잘 쓰는 사람한테 뭐 5만 원, 10만 원 주고 이렇게 좀 써주세요. 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쯤 되면 여러분 국가시 공부해서 다 여러분 선배들입니다. 작년에 저랑 선배들인데 예, 하고 왜 이제 작년, 재작년에 놀러 오지만 작년에 지금도 이 친구들 쓰고 있지만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그러면 누가 얼굴을 몰라서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국가시 이렇게 써서 전시회도 하고 시전 우리 대전이니까 대전 시전에 들어가서 입선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학교 와서 좀 배우고 국가시에 가서 쓰는 거 이거 쓰고 나면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예, 누굴까요?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광주 노공 무현 지금요?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나도 여기까지 참여를 하게 돼서 들어가서 이제 이 연적 사진을 제가 찍어 왔어요. 어쨌든 이제 관 위에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 글씨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습 학교 안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궁금할 거예요. 야, 시신 갖고 이렇게 염습을 하냐? 할 수가 없죠. 시신은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나고 또 그 누가 이렇게 실습으로 빌려줄 사람 누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인형을 가지고 숙달을 이렇게 해봅니다. 숙달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방법 절차하고 나중에 이제 2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마치면 한 달 동안 현장 실습을 가요, 장례식장에. 이럴 때 가서 본인이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으면 저는 아직입니다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준비가 되고 또 이제 뭐냐면 장례식장에 가면은 유가족 입장에서 내 부모님을 가지고 학생이 실습을 하네? 안 맞죠, 그죠? 어쨌든 학생도 나름대로 이제 충분하게 이제 베테랑 실력이 되어 가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장례 지도사 직원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또 고인분들 이렇게 실질적 메인은 못하지만 보조로 들어가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염려하지 말고 여기 보시면은 이 제물들이 여기 표적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부에서 제사 지내는 방법, 절차, 충분 읽는 거 이런 것들 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도 어느 정도 메이크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분이 여자분은 그런 경우 가끔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얼굴 바르고 하는 것보다는 스킨로션 바르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배우고 또 필요하면 자격증도 또 이런 경우는 이제 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면 얼굴 해진 얼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인형을 가지고 이제 발라보고 감춰보고 이렇게 또 해요. 그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유가족들은 그런 얼굴을 보면은 마지막 그런 얼굴을 봤어. 그러면 그 머릿속에는 어떻게 돼요? 평생?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가시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에서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보시면 유가족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얼굴은 그래도 좀 됐네. 그냥 마음에 그죠? 힐링이라기보다는 치유가 빨리 복원될 수 있도록 그죠? 마음 상처를 덜 줄 수 있도록 그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도 하다 그죠? 또 뿐만 아니고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우리 이제 교육 과정은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뭐냐면 별도의 수업을 많이 이렇게 해요. 여기 보면 이제 동국문화원하고 협력을 돼가지고 문화원 전문 강사분들이 그죠? 절하는 방법, 손을 이렇게 올리는 방법, 절하는 방법도 여러분 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부천에 계시는 분인데 시신을 해외 운송, 외국인 사망자가 많아요. 시신 방부 처리를 해서 외국으로 내보내고 또 외국에서 돌아오신 우리나라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도 사업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재단 꽃장식입니다. 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장례식에 물론 꽃 납품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 지도사가 재단 앞에서 문제가 생겨서 또 이렇게 케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분은 이제 뭐냐면 나중에 저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유재석이하고 같이 나와요. 이제 재단이 계속해서 이제 학교 이분이 이제 뭐냐면 유품 정리 사업을 이런 유품 정리 사업은 우리나라에 들어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 여러분 이제 분들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 계시죠? 그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어. 그럼 그 집안 정리 누가 하죠? 가족들이 해요? 그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쓰시던 텔레비전, 뭐 냉장고, 뭐 심지 이런 것들 여러분 가져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집안 정리를 여러분들 할 수, 우리 가족이지. 네, 왜? 직장 생활 해야 되고 또 그죠? 엄마들도 직장 생활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없어. 그동안에 가족이 뭘 해왔지만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들어오더라 소리죠. 또 유품 집안 정리 가져두고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해요? 거기다 인테리어, 바닥, 뭐 천장, 벽 새로 또 다 해야 됩니다. 2차, 3차까지 연결이 돼요. 자, 그럼 이런 사업을 텔레비전에서 선전할 수 있어요? 못한다, 그죠? 그 장례식장에서, 그죠? 남자 상주는 장례하기 바쁘고, 여자 상주, 그죠? 자, 설명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 또 연결이 돼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꾸, 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직업군을 자꾸 창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학교 가장 또 이제 전통 아닌 전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면도하죠. 하라는 거죠. 또 메이크업하고 옷 갈아입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영정사진 돌아가시게 되면은 저기 재단에 그죠? 저기 김구 선생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저런 사진이 꼭 필요해요. 이런 사진은 자식이 야, 아버지 좀 가서 영정사진 하나 찍으시죠. 어머니 가서 영정사진 하나 찍으시죠. 라고 자식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영정사진인데. 그게 결국 뭐냐면 어르신들 당신들이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은 뭐냐면 이 사진 하나 찍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꽤 들죠. 사진관이가 찍으려면. 그러니까 미루고 또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정말 이 사진이 또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봉사활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찍사고요. 우리 이제 학생들이 합니다. 이 친구가 3기 입학생이에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어디냐면 예다하면서 광주 지부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 여학생 요 둘은 가운데 이 친구는 지금 어딘지 모르겠고요. 이 친구 둘은 지금 충북대학교 병원 장례시장에 근무를 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남편은 청주와 이런 근무를 하고요. 둘이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집 사고 할 거 다 싸요. 연봉 억대가 넘어가요, 둘이가. 어쨌든. 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서울 삼성의료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2기생들, 3기생들이에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2년 전부터 하는 게 뭐냐면, 공영장례, 무연고 사망자분들, 가족이 없어요. 그 가족 역할을 우리 여러분 선배 학생들이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청에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연락이 오면은 우리 학생들 가서요. 이 재단을 설치를 할 때 도와주고 옆에 누군가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무연고 가족이 없을 분이지 친구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분들이 뭐 조문을 하고 싶으면 뭘 하고 싶어도 누가 옆에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 역할을 대신을 해주고 그 사진을 들고 화장시설 공원까지 이렇게 안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이 가족 역할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 학생은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몸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제가 일방적으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상진이 갔다 왔지? 네, 갔다 왔습니다. 그저께 갔다 왔지? 네, 저번 주에.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참여를 해요. 그런 거 제가 강제적으로 시키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게 다 우리 장례 분야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할머니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시면 누구 상대해요? 20대, 30대 여러분들이 나를 상대해야 돼요. 50대, 60대. 상주 나이가 다 50대, 60대죠? 그죠?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이게 하나의 교육이다. 그래서 또 이제 재밌는 게 여기가 이제 조금 오래된 사진입니다만은 이 친구가 졸업을 해서 여러분 선배예요. 이기도 여러분 선배예요. 여기는 2기 입학생 여기가 16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입학을 하고요. 아버지와 딸이 입학을 하고요. 이 친구는 또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성장이 이 얼굴이에요. 또 우리 같은 여학생을 하나 이렇게 잘 꼬셔갖고 결혼까지 했어요. 아기까지 벌써 낳았어.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딸이 입학을 하고 아버지가 입학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 부부가 같이 입학한 사례도 있고요. 또 뭐 형제, 남매, 그죠? 그다음에 뭐 자매, 또 뭐 가업, 개성, 집에 이제 어제 보니까 저 함창에 있는 친구인데 할아버지가 같이 왔대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장례식장 운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대략 한 20년 되지만 한 800명 가운데 한 3, 40명이 지금 이래요. 제가 카운트를 한번 해보니까 어쨌든 독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배들의 영향인데 2010년도에 이 회사에서 상금 1,000만 원을 내걸고 공모전을 했어요. 그 공모전에서 우리 아들 선배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다 가운데 접니다만은 지도를 해줘서 900만 원을 따왔고요. 그 다음 2012년도에 임재영이라는 친구가 11학번인데 지금 이 거창에 있는 그 적십자병원 장례식 근무를 해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한민국 인재상,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덕분에 제가 교육부 장관 표창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전국에 있는 장례 약간 유사한 그런 대학원생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대학원생 논문 경기대회를 했어요. 논문 대회. 그 27개 팀이 참여해가지고 10개 상 중에 6개가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이 복도에 다 걸려져 있어요. 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공영장례라고 해가지고 이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세종시에서 했습니다. 세종시청에서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발표해가지고 대통령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좀 전에 무용고 장례 있죠. 그것들입니다. 어떻든 나름대로의 인지도 역할을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오고 있어요. 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 졸업 후에 취업을 어디로 할 거냐예요. 지금 현재 거의 한 7, 80%는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 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많이 나가요. 그리고 조금 이제 경력이 쌓아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IT 관련 뭐 재사음시 뭐 상급 대회하는 사람도 있고 분명 이계장 하시는 분도 꽤 돼요. 워낙 이제 많은 수요가 많으니까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등장한 게 반려동물 장례죠. 반려동물과 관련 펫해서 뭐 옷도 만들고 뭐 케어하고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보통 반려동물들은 한 15년 정도 수명을 가져요. 끝나고 나면은 장례를 했는지 몰라요, 잘. 뭘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그래서 그냥 죽으면 그 친구들이 이제 제사장을 떠나면 동물병원에다 갖다 맡기는 수준밖에 지금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회적으로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품 정리라든지 뭐 재단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들 또 진출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취업의 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졸업을 해가지고 아까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했는데 지금 여러분 졸업생 중에는 뭐 부산 시설관리공단, 울산, 여기 구미, 뭐 강릉, 화성, 서울 뭐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곳에 근무를 하면서 지방직 공무원이 돼 있어요. 2년째 전문대학 나와서 지방직 공무원 하면 괜찮지 않나요? 그죠? 정년 보장이 되고요. 또 하나가 뭐 이거는 뭐 녹화가 돼서 나가면 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사입니다. 상조회사입니다. 유일하게 직영으로 운영을 해요. 장례 지도사가 한 130명쯤 넘습니다. 8개의 뭐 서울 지부, 인천 지부에 8개 지부가 있는데 그 지부에 5개의 지부가 여러분 선배예요. 이 회사가 11년밖에 안 됐어요. 이 회사는 어쨌든 예다하면 이 회사는 한국교직원공제 선생님들이 저도 이제 가입이 되어 있어요. 가입이 된 그런 단체인데 50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 상조사를 만들어서 11년 전에 만들어서 하는데 여기가 거의 연봉 초봉이 3,600부터 시작을 한다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인용이 되면은 차량이 지급돼요. 투사. 노트북 지급돼요. 괜찮지 않나요? 후생 복리 꽤 괜찮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 친구 장례 지도사 한 120여 명 돼요. 그 중에 한 3, 40%가 우리 졸업생들이에요. 이 친구 여학생들이죠? 이 친구, 이 친구, 여기 수강까지요. 요 그림에만 나옵니다만은 여기 졸업생들입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서 여기 지금 근무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곳에는 정규 공동단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다 시험도 보고 면접을 봐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노력에 들어가면은 괜찮죠. 그래서 취업, 자주 나와요. 물론 취업이 높은 것도 있고요.
방금 얘기한 사장님 면접만 보면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장례식에도 랜덤이 자 수시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뭐냐 학과 카페인데요. 여러분 보면은 뭐 여기 보면 2기 조한민, 8기 오윤경, 12기 뭐 등등 5기 14기죠. 이런 여러분 선배들이 여러분들 자꾸 땡겨가려고 그렇죠. 취업 정보를 자꾸 제공을 해줘요. 요거는 일과에 불과를 해요. 또 학교 자체로요. 교수님한테도 추천 들어오고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취업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 학과가 왜 비전이고 발전이 왜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 말 한번 듣고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한번 모바일 한번 해보세요. 쉬는 시간에. 지금 전국에 장례식 12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요즘 보면 왜냐면 홈페이지 자료 많이 구할 수 있죠. 못 들어가요. 들어가도 엉망진창입니다. 병원에 같이 있으면 병원에 있는 홈페이지 타고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게 그만큼, 그럼 이 장례식장에 돈이 없어서 홈페이지 못 만들고 운영을 못 할까요?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게 대한민국에 4년제 대학이든 전문대학이든 컴퓨터 관리학과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냐라는 거죠. 이 장례 분야가 왜 이렇게 홈페이지가 왜 이렇게 부실하냐. 근데 상조회사는 되게 활약 잘합니다. 아주 동적으로요. 관리 운영 아주 잘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또 하나가, 여기 보면 꽃을 보내왔어요. 이 보내온 사람 이름인데, 여러분 조용필, 뭐 하는 분이죠? 가수죠. 또 여기 보면, 대한가수협회 회장 남진. 또 여기 보면 가수 인순이. 그러니까 보내는 곳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죠? 가수가 돌아가셨다, 그죠? 가수 누군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보내오실 거예요. 근데 가수가 죽든 누가 죽든 대한민국 꽃이 다 똑같아. 이런 꽃이 다 똑같아요. 왜 똑같아야 돼? 그 전통이에요. 그러면 올해 한 40년, 50년 전에 라고 이야기, 그때는 흰 국화가 있었어요. 장례식에서. 사용 안 했었어요. 근데 외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도 자꾸 이제 변화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변화가 오기는 합니다. 근데 똑같은 개성이 없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 십자가를 좀 만들면 안 돼요? 또 돌아가시는 특성을 좀 살려서 이 꽃을 좀 조화를 좀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변화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몫입니다. 입학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현실에 이렇게 부딪히 보면은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변해가야 되죠. 그래야 이기죠. 성공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꽃재단 장식이 이렇습니다. 요건 조금 오래된 사진이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좀 변해가고는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꽃재단 장식을요,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의 개성을 살려서 사는 게 아니고 상주가 뭐예요? 돈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재단꽃 30만원짜리 하실래요? 50만원짜리 하실래요? 100만원짜리 하실래요?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돈으로 선택을 해요. 30만원짜리는 뭐죠? 상주가 좀 쪽팔리죠? 초라해버립니다. 100만원짜리는 뭐예요? 돈이 너무 비싸니까. 결국은 50만원짜리 중간 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또 상주가 뭐 하고 싶, 좀 개성있게 하면 안 될까요? 연출을?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을 모르니까, 이 장례식장 이런 게 모르니까 이게 생각이 잘 안 나겠지만, 어쨌든 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그런 개성이 있는, 돌아가신 분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재단 연출.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례를 알고 이 연출 디자인 좀 공부를 해서 그래요. 연출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장례를 모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제일 기본으로 하고, 그죠? 이런 걸 좀 하면 더 변화 발전이 있을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묘지입니다. 최근에 만든 자연장입니다. 일본입니다. 호수입니다. 어떠세요? 이게 묘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나라 조경학 바깥에 가면은 산인대 조경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세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다 이래야 돼. 이거 깎으려면, 붕붕 깎으려면 힘들어요. 이렇게 좀 이쁘게 자연 좀 하면은, 그죠? 그래서 장례를 기본하고 또 여러분 선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 장례진흥과를 마치고 산인대 대학에 3학년, 조경학과 3학년 상위 편입에 간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해 가면 돼요. 더 하고 싶으면.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쪽을 많이 알면
장래라는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꾸 이런 이유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반려물 장례입니다. 요즘 또 막 뜨죠. 예, 일본은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일본 묘지인데 이 묘예요. 화장을 해서 납골묘, 봉화묘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하고, 여기 사람이에요. 여기는 저기 개예요, 개. 여기 하얗게 새입니다. 사람과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일본 가서. 문제는 뭐냐, 우리 여러분 집 반려동물 키우죠? 거의 자식과 같잖아요. 그 죽었을 때 함부로 이렇게 버리는 것보다는 일본 이렇게까지 가 있어요.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 안 될까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만드는 여러 가지 도구들, 기구들, 그죠? 요즘에 우리 친구들 물어보면은 산업 디자인 공부하고 싶대요. 이런 거 좀 이쁘게 더 만드는 건 안 될까요? 살아있는 반려용품만 한다고 난리가 나지, 죽고 난 다음 그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제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 많아요. 이게 지금 방금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죠? 휴대폰으로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불과 등장한 게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그죠? 유품 정리사업. 유재석 시죠, 그죠? 이게 얼마 최근에 집에 가 텔레비전 보니까, 많이 본 얼굴이야, 가운데 분이. 이 자리에서 특강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도의 언론에 이렇게 나와서 이런 유품 정리 사업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품 정리 사업을 방금 생각한 대로 우리가 텔레비전에 선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 PR하고 할 신문에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장, 장례지도사가 유가족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서 잘 설명을 해서 이런 사업을 그죠? 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늘 하는 얘기가 누가 이야기합니다. 장례지도 시체 닦는데 얼마예요? 알바하면 얼마 줘요? 예. 그거는 돌아가신 분이 아까 제일 인생이 잘못됐던 것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체 닦는다? 예, 그냥 굉장히 낮은 그런 표현이다. 그죠? 어쨌든 저는 반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간호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주사 넣는 거거든요. 환자 케어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 간호사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중환자실에는 간호사는 뭐 하죠? 출근만 하면 뭐예요? 중환자 돌보시다가 그 다음에 그 중환자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죽는 거 보시잖아요. 그럼 수술실에는 간호사는 매일 뭐 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 복부 열고 열고 그죠? 이런 거 매일 보시잖아요. 그분이 나빠요? 또 여러분 국가수 알죠? 들어봤죠? 부검하는 거. 그 의사분들 전문이에요. 11년 동안 그 똑똑한 분 전문해서 출근하면 매일 뭐예요? 우리 인체 몸 썩어 있는 거 그죠? 다루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나쁜 일이에요. 폄하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례지도사들도 돌아가신 분 다루는 데는 물론 안 다루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루다면 결국 이제 장례 3일 기간 중에 한두 시간 정도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다루게 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앞에 이렇게 있다가 뒤에 가서는 뭐예요? 뒤통수 치고 돈 빼앗고 그죠? 이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돌아가신 분 그런 거 없습니다. 돌아가서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례지도가 돌아가면 돈 많이 번다. 돈 많이 벌어요. 취업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자꾸 나간대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까지 나왔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 좀 더 괜찮은 곳으로 취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학생들은 그냥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또 원하기는 해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자기가 더 공부하고 싶어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산지대 못 가서 여기 오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그 희망을 놓지 말고 이 장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반으로 해서 또 공부하셔도 돼요. 어쨌든 이게 로또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제 의지력을 가진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어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선배들입니다. 전통 예절 교육을 이렇게 하고 되게 얼굴들이 밝죠, 그죠? 다
다 여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장래에 왜 여학생들이 이렇게 많아? 예, 이게 갈수록 추세가 많아지고요. 오늘은 지금 세 사람인가? 여학생이. 근데 어제는 거의 뭐 역전이 되고 남학생이 뭐 4명, 5명이고 나머지가 다 여학생인데 어쨌든 예. 그래서 그만큼 사회가 이제 많이 변해갑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말로 어디 나가서 미래에 가서 훌륭한 그런 장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함께 노력을 하고 그죠? 또 서로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간호사분, 의사분들 참 존경받잖아요, 그죠? 우리 장래 지도자는 왜 그렇게 왜 못 받아요? 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한 2, 30년 전에는 뭐냐면은 유가족들한테 뭐 거의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돈 챙겨 주머니 넣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했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졸업을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노잣돈 잘 안 받아요. 정말로 중요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 어려울 도와주는 이런 도와주게 되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존경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과 소개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